첫 번째로 라오어 무한 매수법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10%만 수익 내고 올매도했다가 다시 40분할 매수 시작해서 10% 수익 내서 매도하고 반복입니다. 웅덩이 매매로 가보겠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디벨롭몽님의 옹즈롱즙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웅덩이 매매를 따라하기에 분할 매수할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르타 300입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이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동안 TQQQ 매수법에 대해 질문하신 분들도 많았고, 특히나 대표적인 3가지 매수법 비교에 대해 영상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드프, 드스, 드츠, 무느스가 정답이긴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TQQQ 매수법 비교, 라오어 무한 매수법, 웅덩이 매매, 무지성 적립식 매수. 이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 매매법을 하나씩 분석해보고 마지막에 표로 만들어 비교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맞을지 저와 함께 고민해보시죠. 첫 번째로 라오어 무한 매수법에 대해 요약해보겠습니다. 네, 내용이 좀 많네요. 나름 요약인데 너무 복잡한가요?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자면 10%만 수익 내고 올매도했다가 다시 40분할 매수 시작해서 10% 수익 내서 매도하고 반복입니다. 물론 제가 100%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TQQQ로 해도 되고 SOXL로 해도 됩니다. 10%씩 계속해서 복리로 수익을 쌓아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10% 오르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2022년 1월과 같은 하락장에서 과연 한정된 자원으로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 방법의 규칙이 마이너스 10%일 때는 존버하고 다시 새로운 계좌로 투자하고 새로운 계좌 수익으로 물려있는 계좌를 물타기 합니다. 하지만 또 계속해서 마이너스 10%일 때는 점점 존버할 계좌가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의 단점인 변동성과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10%씩 복리로 쌓은 수익은 결코 작지 않으며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 ETF로 굴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당연히 높겠지만 웅덩이 매매나 기계식 매수보다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식이 5억을 넘어가고 레버리지 ETF에 몰빵되어 있다면 안정적으로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매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 스노우볼을 만들기 시작하는 분이라면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무한 매수법은 수익에 대해 매도를 자주 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이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복리의 마법에 있어 장애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디벨롭몽님의 웅덩이 매매법입니다. 종목만 QLD냐 TQQQ나 다르지 저와 매우 유사한 매매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1선, 121선 같이 하락대 물타기 매수하는 것이지만 웅덩이 매매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주식 초보분들이 이해하고 따라하기 쉽게 만들어주셔서 같은 장기 적립식 투자자로서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주식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게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충동 매매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웠는데 디벨롭몽님과 같은 분이 올바른 매매를 전파하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저 역시 지인들에게 디벨롭몽님 영상을 많이 추천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몽님과 디벨롭몽님 두 분을 가장 지인들에게 많이 추천합니다. 서대리TV도 저와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셔서 추천하는 편입니다. 제 채널도 추천을 강요는 아니고요. 그럼 두 번째로 웅덩이 매매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이렇게 하락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매수 수량을 각각 현금 10%, 50%, 100%라고 정한 것이 있지만 각 매수 시점 5일 분할 매수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최소 16번 정도 분할 매수해야 할 금액이 필요하고 QLD가 현재 $70, 약 10만원,
하락을 계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160만원 정도가 필요한 매수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웅덩이 매수 타이밍이고, 트레이더나 단타, 유튜버들은 손절이라는 어이없는 얘기를 할 때 저를 포함한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은 60일, 120일선에서 추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디벨로몽님이 표시한 부분에서 함께 매수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매수 방법에서 저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횟수나 약간의 기준이 다를 뿐 90%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약간의 차이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성 적립식 매수입니다. 기계식 매수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백테스팅을 할 때 무지성 적립식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다들 결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타이밍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준 케이스입니다. 저는 50년 후가 아닌 10년, 15년 후 부자가 되어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5년 후 부자가 되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기간을 짧게 2017년부터 100만원씩 적립했을 때입니다. TQQQ가 29만 6천 달러, QLD가 19만 8,342달러, QQQ가 11만 4,715달러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 100만원씩 5년 저금해서 1억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적금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현실이죠. QQQ만으로 1억을 짧은 기간에 모았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볼까요? 우선 이 표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정리해보았고, 제가 각각의 매수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및 수정 예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어 무한매수법의 경우 안정적으로 10% 수익률을 만들어가고 변동성이 낮습니다. 현금 비중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1월부터 시장이 조정 중인데 만약 올매도한 상황이라면 새로 매수를 시작하면 되므로 매우 좋은 상황일 수 있고, 반대로 올매도하기 직전이라면 모든 금액이 물려있어 존버하고 새로운 무한매수를 시작할 현금이 필요합니다. 단점으로는 수익률이 낮아서 다른 매매법보다 포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도를 많이 하는 만큼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고요. 하락장에서는 매도를 할 수 없어서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올매도에서 현금 비중이 높을 때 주가가 날아가면 포모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매수법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는 매매법입니다. 웅덩이 매매로 가보겠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디벨롭몽님의 옹즈롱즙은 매우 좋습니다. 저와 같은 핫다, 떨어지는 칼날 잡기 좋아하는 투자자에게 선호됩니다. 초보분들에게 매수 타이밍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단점으로는 웅덩이가 있으면 되는데 가끔 SOXL 같이 웅덩이가 없는 상승장이 있을 때 추매를 못하니 그만큼 수익률이 기계식 매수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길어지면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RSI 30 이하에서 각각 5회를 10만원씩 분할 매수한다 해도 15번에서 20번 매수하면 최소 150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벨롭몽 영상 댓글에 추매할 현금이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웅덩이 매매를 하실 분들은 5회 분할 매수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한 번 매수하고 주가 변동이 크지 않으면 관망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지성 적립식 매수입니다. 타이밍 찾기로 에너지 낭비할 시간에 본업에 집중하고 매수는 프리장, 장초, LOC에 걸고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장 충실한 분할 매수이고 상승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타기가 불가능해서 변동성 장세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매수하는 월급날이 주가 최저점일 확률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초보가 하기에 엄청난 정신력을 필요로 합니다. 제 생각에 가능한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일단 라오어 무한매수법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굳이 잦은 매매를 할 필요도 없고
이 방법을 하신다면 분명 현금 흐름이 꽤나 좋은 분일 겁니다. 저처럼 한 달에 월급이 통장을 스쳐가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약 안정감을 찾는다면 그냥 QQQ 적립식 매수를 하던지 제가 추천하는 TQQQ, QQQ를 6대4 비율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웅덩이 매매와 무지성 적립이 저에게 가장 좋은 매수법이고 실제로 저는 이 두 가지를 저에게 맞게 변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 매매를 따라하기에 분할 매수할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TQQQ를 웅덩이 매수로 해보겠습니다. 현금이 풍족하신 분들은 오리지널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리지널은 5분할 매수잖아요. 그래서 2차 매수 타이밍이 2일차, 3차 매수 타이밍 3일차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같거나 비슷한 가격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우선 60일선 부근에서 첫날 한 주를 매수합니다. 다음날 주가가 비슷한 흐름이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똑같은 가격을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 각각 한 주씩 매수하는 것과 어제 두 주를 매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우리는 돈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급격한 하락이 왔습니다. TQQQ가 7% 이상 하락했다면 당연히 한 주 추매해야겠죠. 5% 하락은 워낙 많아서 항상 추매하지는 않고 6에서 7% 이상이면 가급적 추매하는 편입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는 60일선과 120일선 중간쯤이죠. 이럴 때 전 또 한 주 추매합니다. 120일선을 터치할지 반등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가격에 물타기를 하여 평단을 낮춥니다. 그리고 121선 부근에 와서 다시 한 주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121선을 뚫고 내려왔거나 7% 이상 하락을 했다면 무조건 추매했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그 전날과 같은 가격입니다. 같은 가격에 추매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와 같이 급격한 하락이나 121선을 뚫고 내려왔다면 저는 무조건 추매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웅덩이 매매법 오리지널이었으면 10주 정도 매수를 해야겠고 최소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변형된 매수법으로 하면 3주 매수했죠? 3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가격에 매수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몇 달간 웅덩이 없이 계속 횡보 및 약간의 우상향을 보여줍니다. 저는 무지성 적립식 매수, 기계식 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웅덩이 이후 한 주 추매합니다. 또 보름 횡보하면 한 주 추매합니다. 계속해서 추매합니다. 늘린 수량으로 상승을 즐깁니다. 만약 웅덩이 매매만 고집했다면 상승장에서는 수량을 늘리기 힘들 수도 있는데 무지성 적립이 그러한 점을 커버해줍니다. 물론 자금이 풍족하다면 20일 터치 시 한 주 매수하는 규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무지성 적립과 비슷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일 터치는 매우 흔한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웅덩이 매매와 무지성 적립식 매수를 퓨전하여 매수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에 가는 공부법이 수천 가지가 있다고 하여도 자신에게 맞는 것은 그중 몇 개이고 가장 핵심은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입니다. 매수법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고 특히 수익률도 나오면서 심리적 안정을 주는 매수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똑같을 필요도 없고 자신만의 매수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의 TQQQ 매수법을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대팔대사스님이죠? 대충 팔고 대충 사 어차피 다 올라. TQQQ는 어차피 오르니 드츠 무느스. 대충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본업에 충실하시며 아끼면서 많이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TQQQ 매수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며 저 역시 많은 공부를 하였고 저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지길 바라고,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